굉장히 많은 것들을 썼는데, 이게 그냥 제가 두서없이 막, 이것도 고려해야 되지, 저것도 고려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거든요. 자, 우선 중요한 것은요, 학사 운영의 기본 방법은 전년도에 실시한 교육과정 설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셔야 돼요. 네. 1월 종합형인지 2월 종합형인지 자율휴업일을 언제 하는지 다 조사하셨을 거예요. 전임 부장님께서. 자, 이거는요, 민원이 올 경우에 이걸 바탕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꼭 따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요. 자, 학교 같은 경우에 큰 공사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방학 일수를 크게 변경하셔야 돼요. 이렇기 때문에 행정실장님이나 교장교감 선생님과 수시로 대화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사를 모르고 있으면 특정 특별시를 공사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지정할 것인지. 자, 근로자의 날에 자율휴업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 실장님이 돈 많이 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휴업일 없이 진행을 했는데 막상 그 강사를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임금 계산이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올해는 휴업일로 지정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구성원들과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개교기념일이 자율휴업일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 파악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갑자기 대체 공휴일이 생기거나 혹은 국회의원 선거일 같은 이슈가 있는지 미리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2월이 28일까지인지 29일인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올해 큰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모자라는 시수를 여기서 최대한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계획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갑자기 태풍, 옛날에 흰남노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 저희 휴업을 하였죠. 그래서 그날 최대 피해자는 교육과정부장이었는데요. 대체교육률이 갑자기 신설되거나 갑자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고려해서 사실 191일 정도로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마지막에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급식 가능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영양 선생님께서 이제 이 부분 먼저 질문을 대부분 하시는데요. 이 급식 일수는요, 1월부터 그 해 12월까지 일수예요. 그래서 저희랑 달라요. 그러니까 3월부터 그 다음 2월이 아니라 1년 단위이기 때문에 급식 일수를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수부장님들께 필수 교육 활동 주간이죠. 예를 들어 뭐 인성교육 무슨 활동, 뭐 주간, 무슨 주간, 이런 주간은 사실 저희는 다 알기는 어렵잖아요. 모든 공문을 다 보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 잘 챙겨서 학사력에 반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특정 요일에 자율휴업일이 몰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은데 사실 뭐 이거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특정 요일에 몰리는 일도 좀 있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사실 개정이 안 됐으면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됐었겠지만, 올해는 변경되는 사항이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눈에 띄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보교육을 34시간 이상 편성해라. 그런데 이건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정보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6이 반영되는 해에 넣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선제적으로 5학년 17, 6학년 17 정도로 미리 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만 20%내 증감을 허용했는데, 이젠 창체까지도 변동시킬 수 있게 자율성을 더 확보하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1, 2학년에 봉사가 동아리로 들어가서 세 개로 재구조화됐고 안전한 생활이 없어진 대신 통합교과로 재구조화됐다는 거. 그리고 입학 초기 적응활동 개선하고 한글 획득을 강화해서 국어에 34시간이 증가됐고 1, 2학년의 신체 활동을 위해서 144시간이 네, 확보됐다는 거. 요 정도만 이제 체크하고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과연 1, 2학년의 시수를 어떻게 짤 것인가. 네, 이제 우선 표 비교부터 보시자면 국어의 시수가 34시간 아까 늘었다고 했죠. 한글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1학년 1학기에 한글 단원이 있고요. 그게 34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국어 시수를 1학기 때 얼마나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제가 여기저기 다 질문을 해도 반드시 몇 차시여야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지역교육청에서 1, 2학년 연수를 다녀오신 부장님 말씀으로는 1학기 때 34시간이 통으로 다 들어가게끔 편성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산수하듯이 뭐 4등분으로 하고 거기다 34를 더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물론 룰은 없습니다. 정확한 건 없지만 칼같이 뭐 150시간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따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리고 창체에서 이 안전한 생활 64시간이 나뉘어서 통합교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6, 32, 16으로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게 됐고요. 네, 요거랑 요거를 합하면 창체에서 98시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올해 2학년의 시수입니다. 이 2학년 아이들은 작년에는 2015 개정에 맞춰서 수업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건 작년에 이수했던 시간이고, 이제 올해 기준은 2022 기준이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국어가 아까 엄청 늘었고, 창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작년에 국어 이수한 시간을 빼보니 올해 267을 해야 되고, 창체는 뺐더니 63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감을 이용하라고 안내를 해줬죠. 자 저희 작년에 국어 이제 애들이 1학년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창체에서도 아마 수업을 했을 텐데 그때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을 창체에서 이미 1학년 때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1학년 적응 활동을 위해서 증배된 이런 시수를 좀 더 감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에 보이죠? 한글 교육 증배 시수 중 일부 감축. 그러니까 1학년 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증감해서 마이너스 23 정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창체가 제일 심각한데, 창체 여기 안전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기준이 이렇게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를 하니까 요만큼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이거를 양쪽으로 나누면 너무 심각하죠.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체도 20% 이내에서 증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0%라고 치면 최대 47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238에 20%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로 47을 플러스해서 110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바슬들이 우리가 아까 늘어났었잖아요. 안전이 다 일로 나뉘어서 들어갔었죠. 근데 얘네들이 1학년 때 했잖아요. 안전을. 그쵸? 그러면 다른 생활에서 8만큼 줄이고 슬기로운 생활에서도 줄여도 된다는 거예요. 단, 아까 뭐라고 했어요? 즐거운 생활은 감축이 불가하죠. 네. 그래서 즐거운 생활은 총 400이 될 수 있도록 놔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바른 생활 감축, 슬기로운 생활 감축, 국어 감축한 시수를 몰아서 창체에 플러스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감을 하시면 솔직히 저는 2학년 시수는 1학년보다 더 짜기 쉬운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창체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창체에서 최대 47만큼 감축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족한 것들 이제 이렇게 채우시거나 뭐 줄이시거나 해서 전체 시수를 맞추시면 된다. 1744가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학년 시수 배당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1학년입니다. 1학년은 아직도 너희 국어는 몇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아무도 알려주고 있지 않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저희 학교 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번 정도 고친 것 같고 앞으로도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답이 아닙니다.
네, 자, 우선 1학년의 국어 시수를 보면 저는 1학기 한 137 정도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짤 때 저 1학년 부장님하고 상의를 좀 했는데 부장님께서도 2학기에 상대적으로 작아도 괜찮으니 1학기 정도에 많이 넣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한글 획득을 위해서 137을 넣었는데 저희 아마 1학년 1학기 국어 사수를 다 합하면 126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에게는 재구성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앞에 한글 해득을 위해서 34차시를 다 분배하시고 뒤에 단원이 조금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연차시로 운영하거나 재구성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막 반드시 교과서에 차시별로 무조건 다 넣고 거기 플러스를 얼마 해서 막 150이 되고 이럴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네, 좀 생각을 하셔서 평소보다, 그러니까 2학기보다는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6은 넘어야 될 것 같고, 너무 지나치게 많지 않게 편성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정말 죄송하게도, 정말 저도 반드시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이건 저의 학교를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수, 밥, 뭐 이렇게 하고요. 창체도 이 정도로 편성을 해서, 저는 이제 1학년 871시간 그리고 2학년 가면 876 해서 전체 1747에서 플러스 3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한 상태고요. 아마도 이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말이 없는 걸 보면 나중에 조금 뭐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내가 좀 다르더라도 고치거나 해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짜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실수 증감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에서는 창체까지 포함해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이나 체육은 감축이 안 되기 때문에 질생은 바꾸시면 안 돼요. 질생은 200시간을 적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이거에 골몰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3학년에서 6학년 창체 실수까지 건들 때가 있어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창체 실수는요, 순증은 가능한데요, 감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 부분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왜 우리 국어를 좀 더 더할지, 수학을 좀 더 더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시되, 우리 학교의 특색 사업이 뭔지를 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선도학교다. 그럼 실과를 좀 더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는 예술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 음악이나 질생을 증대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사 일정이 대충 나왔다. 이러면 연간 시수를 짜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도 써 있듯이 학사 일정과 수업 일수, 예를 들어 191일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191을, 딱 190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이 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지에듀나 스쿨마스터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하시는데 미리 저는 전년도에 예산 남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램 구입비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학교 자율 예산 사업제에 남아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거기서 샀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구매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거는 전체 틀이지만 그 학령 부장님들한테 드릴 때 창체 영역별 실수도 다 정해서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학교마다 부장님들께서 나는 그냥 통으로 주면 내가 알아서 어느 영역에 넣을지 결정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수만 정해드리고 영역은 자유롭게 하시되 나중에 저한테 알려만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부터 뭐 이제 스쿨마스터나 이지에도 쓰진 않았고요. 사실 전 지금도 안 써요. 안 쓰는데 학년 부장님들께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서 드리는 편이고요. 이 체계를 저는 그냥 한번 짜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엑셀 파일이든 한글로 그냥 여기를 하나씩 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다 넣어보셔서 이제 뭐 빠지면 실수 계산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실수라는 게 이런 원리로 되는 거구나라는 게 그냥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창체도 저는 일일이 다 분배할 때 다 그냥 제가 알아서 다 그냥 아날로그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부장님들께 한 번 정도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올해는 특히 인수 받으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짜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뭐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혹시 내년에도 또 하시게 된다면 그때는 일일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하시면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지십니다. 네. 아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2022에서 1, 2는 감축 가능하고요. 3에서 6은 순증 가능합니다. 네, 봉사활동 편성 시수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말에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데 이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짚어드릴 거예요. 네, 공통적인 시수 이에 학년 특색 같은 창체에 들어가는 시수는 사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드려서 해당 학년에서 작성하시게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다 세세하게 나눠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또 그렇게도 해드리는 편입니다. 진로 활동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학년 군 창체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시간이 되도록 하시고요. 범교과 이거 진짜 약간 스트레스 받잖아요. 얘는 오히려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범교과는 창체 실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교과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다 교과로 연계해서 하시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창체 실수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범교과는 좀 더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교과 바로 나오네요. 2024년도에 이 공문 받으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대부분 매년 바뀌는 부분이 없는데요. 자, 여기 주제 10가지의 기준 시수 꼭 해야 된다. 혹은 권장이거나 의무이거나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의 학년에 꼭 반영하시도록 안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여기에 권장이나 의무이지만 횟수가 도대체 언제 돼야 되는지 안내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공문이 오면 거기서 자세히 체크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1시간이 가장 뭉뚱그려져 있는데요. 얘는 기준을 이걸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경우에는 생활 12, 뭐 응급처치 이 정도로 다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요대로 학년부장님한테 그대로 드리시면 돼요. 네, 요대로 드리시면 알아서 요렇게 짜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활안정교육 12시간 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렇게 넣으셔요. 그래서 저희는 기준 실수만 알려드리면 되고 나머지는 부장님들께서 학년에서 짜실 거기 때문에 네, 요 부분에 더까지 자세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의 대부분은 2024 초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운영 도움 자료에서 발췌한 거고요. 그 부록 부분에 이게 있어요. 체크하는 거. 네. 네, 뭐 서비스를 지켰는지, 뭐는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꼭 출력하셔서 체크하시면 네, 실수를 줄이실 수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 종합감사에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챙기시면 큰 문제 없이 짜실 수가 있습니다.